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시사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좋은 하루 김명국 이주아 언니 사랑해요. 네. 아까 왜 저 영탁 씨에게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있었잖아요. 네. 2119님께서 영탁 씨 우리 동네 살아요. 광진구 자양동이에요. 그러면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네. 마스크 쓰시고 파란 저 원피스 입으시고 지금 떡볶이 가게 주인이신가 봐요. 아, 엄지척 맛있겠다. 해가지고. 네. 저 2119님 영탁 씨 떡볶이 먹으러 오면요.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 왜 안 하냐고 좀 닥달 좀 해주세요. 광진구 자양동이 또 자양분이 많은 동네잖아요. 여보세요.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뭘 자꾸 보세요. 두 분 간결하게 좀. 예? 두 분 간결하게 좀.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내셨는데 튀김 2개 1,000원이래. 맛있겠다. 아 튀김 네. 먹고 싶다. 이 튀김 얘기하니까 제가 어제 기사 보다가 낚인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개들의 약탈 그게 돼 있는 거예요. 크게 휴대폰에. 멍멍이. 예. 네. 그래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멍멍이 개가 아니고 크랩 있죠 개. 개들의 예. 약탈. 얘 눈이 안 좋아가서 그렇지 그걸 개들의 약탈인데 제발 좀- 호주에 네. 뭐요? 간결하게.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바다 개들이 싸워라. 호주 해변에 그 바베큐 파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음식을 네. 바꾸서. 네. 뭐 말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저기 개눈 감추도 드시고 싶은 거죠? 됐어요. 간결하게 네. 하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이제 4차 추경 아주 통과했어요. 국회를. 근데 네. 지원 대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협상의 결과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젯밤에 본회의를 열어서 282명이 참석을 했고요. 7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 1인이 있었네요. 기권 네. 9명에 해서 가결이 됐는데 일단 한 해에 4번째 추경하는 게 59년 만이고요. 예. 초안에는 빠져 있었던 유흥주점에 대한 지원안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 선별 지원안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통신비 문제는 결국 이제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어요. 네. 조정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는데 또 야당의 반대도 있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더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초안은 그랬는데 최종적인 안은 지원 대상이 만 16세부터 34세까지 대체적으로 이 연령대를 청년이라고 부르고요. 또 만 65세 이상 뭐 고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5세부터 64세까지는 통신비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일구 앵커님과 네. 뚱커벨은 못 받는 거죠. 우리 셋 다 못 받는 거죠? 20대 아니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20대 간결하게 하세요. 두 분.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 배 수장님, 네. 65세 이상을 고령자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절대로 네. 아니신 거죠. 아니죠. 고령 아니고 65세면 청춘이죠. 가령자 고령이에요. 그저 나이가 많을 뿐 그렇죠. 높은 게 아니라 많을 뿐. 이 중년은 저 60살부터 중년이 아니고요. 70살부터 중년이에요. 그럼 우린 신생아인가요? 다 청춘이에요. 다 청춘. 네. 65세 보고 고령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네. 제발 좀 간결하게 해달라. 그런 문자 어디 있어요? 그런 문자 어디 있어?
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늘어나는데 이 백신에 문제가 생겨서 이 걱정이에요. 네, 아까 그 브리핑하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운송 과정 중에서 냉장 온도 유지를 못한 일부 백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고가 돼서 정부 무료 접종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 아들도 주사 맞으러 가려다가 못 갔어요. 네. 오지 말라고 해서 최대 400억 원까지 만약에 전량 폐기를 한다고 치면요. 네. 이게 500만 명 분량 중에 일부인데 의심되는 물량이 어디 섞여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요걸 전량 폐기한다 하면은 최대 400억 원까지 해당 업체가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데 예. 문제는 돈도 크지만 요 시기를 넘겨버리면은 그 접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재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뭐 5달 걸린다며요. 네. 500만 명분을 전량 폐기한다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5달이라고 하는데 이거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12월, 1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걱정이 크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앞으로 요거를 500만 명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 최종 결정을 한 2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동 특별 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까지 늘어났고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잘 된 것은 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급이 되는데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지급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 사실 말이 안 되죠. 왜 구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인 택시 기사분들까지 포함된 건 정말 잘 된 일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돌봄 지원은 원래 이제 초등학생까지만 포함이 되는 것이었는데 예. 영유아. 그런데 중학생까지 포함됐습니다. 학습 지원비 명목이라고 해서 15만 원 예.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도 전달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영세 농민 어민분들은 포함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다음 기회라도 꼭 좀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선덕여왕은 아드님이 이제 초딩이니까 네. 이 돌봄비 15만 원. 20만 원. 초등학생은 20만 원이고요. 중학생은 15만 원입니다. 20만 원. 네. 그다음에 통신비 아들한테는 통신비 2만 원 들어갈 아니 거고. 셋 다 지원 대상이 안 되죠. 아, 그런가? 13세 네. 이상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배 소장님은 딸들이 있으니까 통신비 혜택은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통신비 혜택은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돌봄과 중학생 학습 보조 지원도 각각 받는 것으로. 네. 짭짤한 거 아닙니까? 밥 사겠습니다. 예. 애들한테 줘야지 그걸 뭘 밥을 사요. 됐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유흥주점이 지원 대상에 들어간 걸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그 유흥업종은 빠지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룸살롱이나 콜라텍 같은 것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게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집합 금지 업종이라서 애초에 확산 초기부터 영업을 못한 건 명백한데 그렇다고 또 정서상 유흥업종을 도와주는 게 맞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들도 어찌 되었든 정부 행정명령에 적극 따름으로 해서 영업을 못했으니까 지원하는 게 맞다. 이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예. 요걸 두고 이제 또 여성운동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소리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공동명의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영업자 지원금은 이번 주에 어떻게 바로 집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29일까지는 대부분 지급이 될 수 예정인데 조금씩 금액은 다릅니다. 우리 시간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고위험 시설, 노래 연습장, 또 PC방 등의 경우에는 더 많이 지급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9시까지 영업이 이제 제한됐었던 2.5 단계에서 영업 제한 업종은 고위험 시설보다는 조금 덜 지급을 받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궁금하실 거예요. 아유,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폐업을 했다. 네. 이제 폐업을 하신 분들께도 50만 원의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자, 1161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씻어도 가렵대요. 두 분 일구성님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마 한번 긁었다가 아주 봉변을 당하네요. 우리가 추석 때 성금 모아서 네. 로션 하나 수분 꽉 채워드릴게요. 각질 제거? 네. 네.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어때요? 아니 근데 협찬 그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요. 이 아니, 안 정도는 주셔도 줘야 돼요. 패널이죠. 파크론 제품도 괜찮지 그럼요. 않아요? 네. 간결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대천절 집회를 막으니까 이번엔 보수 단체들이 드라이브스루 집회 열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에다가 갖다 쓰는지 참 고민되는데 김진태 의원, 민경욱 전 의원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보수단체들이 하려는 집회를 막는다는 게 사람 간의 접촉을 막아서 방역에 힘쓰기 위해서라면 차 몰고 나오는 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경찰청에서도 10대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단해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여기에 이렇게 힘을 쓰시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존재감 과시 차원인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드라이브스루. 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스루. 밑줄 쳐야 될 것 같은데. 밑줄 쳐요? 밑줄 한번 쳐볼까요 우리? 별은 몇 개 달아요? 별은 오늘 뭐 제 맘대로 한 5조 5억 개 정도. 5조. 와. 통 크다. 역시 정상근 기자는 한 줄 쳤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19 MC도 그 좌우에 별 하나씩 달고 계시죠. 저는 뭐 별은 한 1,000억 개, 뭐 3,000억 개 이 정도는 달아야 돼요. 아니 저는 뭐 조단위 이하는 뭐 알겠습니다. 네. 예. 드라이브스루 중요하답니다. 집회를 말리던 국민의힘 입장이 좀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 드라이브스루가 일종의 뭐 대안처럼 제시된 것이거든요. 보수 강경단체에서는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 인사들이 차량에서 집회를 하자고 주장하자 이제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 조금 이해하는 입장을 표현했다가 지금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뭐 차량이 문을 열고 그 차량 속에 사람들이 잔뜩 타 있는 경우에는 또 감염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천절 집회를 하는 게 맞다는 거냐 틀리다는 거냐 입장이 애매하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SNS를 통해서 8.15 집회를 독려하고 참석한 자당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번 집회도 사실상 반대 안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냐. 네. 극우 세력과 결별할 마음이 없음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이원욱 의원의 경우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추기고 있다. 이러니 전광훈식 집단 광기가 유령처럼 광화문을 떠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광화문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뭐 차량에만 있겠느냐 주차를 해놓고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되거나 그렇죠. 또는 식사하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드라이브스루 시위 만약에 하고 나서 네. 차 세워놓고 제가 그렇죠. 식사하고 가자. 네. 이렇게 근데 되면 또 모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모여서 추석에 그 시골도 안 가고 모여서 밥이나 먹고 가자 이럴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그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 조금 전에 955쇼에 조정민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오. 식사하셨어요 이 노래 부르신 분. 네. 오. 밥사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199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여왕 박연명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덕흠 의원 논란입니다. 요 논란이 있으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어요. 네, 대통령 유엔 영상회의에서 또 기조연설 종전선언 이야기하면서 주목을 모았는데요. 그 이전에 야당의 악재가 대통령 지지율이 또 상승하는 상황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이 RN 서치에 의뢰를 했는데요. 21일과 2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1,037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인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 5.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긍정평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 한 주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긍정평가는 4.6%포인트 올라서 46.5%였고요. 네. 부정평가는 한 주 전에 50%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대로 내려와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한 주 전에는 10.7%포인트나 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 보니까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니까 중도 진보가 뭉쳤고요. 야당 박덕흠 의원 논란도 영향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보면서 지켜봤던 진보 그 중도 진영이 이거 좀 과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아요. 뭐 네. 휴가 갔을 때 아프다더니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사람들의 말초를 건드리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이런 지역적인 사안들이. 이야기들을 어떤 독자들의 어떤 감정선을 자극하는 그렇죠. 그런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논란이 길어지면서 방송, 신문 지면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있어요. 한 달 가까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거든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여론이 일부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국토위에 있으면서 이 피감기관에 해당하는 관급공사를 다 합쳐보니까 뭐 한 2천억 원어치 따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도 많이 가지고 어디 있고. 언론 보도는 또 뭐 3천억 수주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요. 네. 기간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공사를 따갔는데 뿐만 아니라 기술 사용료도 400억 원 가까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설사 감사를 통해서 100% 경쟁력이 있다라는 결론을 통해 따낸 거라고 쳐도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 오이밭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좀 지나치다 이런 여론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네. 과전불납리 이하 부정관. 와, 역시 참외밭에서 신발 고쳐 신으면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혹시 참외 따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자두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 쓰지 말아라. 혹시 손 팔을 들어가지고 그렇죠. 자두 따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본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미국의 연방 형법에는 네. 이 국회의원을 딱 꼬집어 갖고 연방 정부나 그 산하 기관하고 국회의원이 계약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부금 받아도 28만 원 이상 기부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네네. 다 밝히게 돼 있어요. 로스쿨 가실 건가요? 이제는 미국 법까지 깨뚫고 계시니까 네. 로스쿨. 간단히 하세요. 군장님. 야당은 호남 지역의 관리 작업에 이제 총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 전국 정당을 위해서 취약 지역이 호남이거든요. 호남 끌어안기 본격화되는데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도 상당히 호남 쪽에 메시지를 많이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원들에게도 호남 지역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을 해서 관리하라. 실질적인 친호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